아닐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저런 예습쟁이 같은 이라고. 확인하죠. 교술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 교술갈래. 이거 글의 종류 수필이거든요. 가벼운 수필이라고 해서 경수필. 자신의 경험과 성찰. 아, 수필에는 경험과 성찰을 담는구나.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수필 작품을 감상하고 교술갈래의 특성과 형상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나오면 수필 하나 써오세요. 뭐 이런 얘기 있을 수 있겠지. 밑으로 내려갈게요. 교술갈래. 자신의 경험 및 성찰한 것을 바탕으로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문학입니다. 역사적 하위 갈래론 서, 설, 발, 기 등 수필, 편지, 일기 등이 포함이 됩니다. 서, 설, 발, 기 얘네는 글의 종류예요. 교술갈래의 특징. 다양한 재재, 쓰고 싶은 거 뭐든 쓸 수 있어. 느끼거나 생각한 모든 것을 내용으로 쓸 수 있다. 다양한 형식. 서술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씁니다. 서간체, 편지 형식. 서간체는 편지 형식. 일기체, 일기 쓰듯이. 기행문체, 여정견문 감상을 담아서 다양한 형식으로 소재를 주제를 형상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식.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형식에 제한이 없다. 형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글쓰니만의 개성적인 문체를 사용해서 다양하게 표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뭐든 하고 싶은 형식에 상관없이 쓰시면 된다. 대신 감동과 깨달음 정도는 넣어주세요. 교술갈래의 특성에 따른 감상 방법이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일상의 경험에서 가치 있는 내용을 썼으니까 글쓴이가 발견한 경험을 나도 같이 한번 깨달아 보면 된다. 글쓴이가 의미를 부여한 소재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는데 작품 속에 나오는 중요한 대상과 인물에 대해서 여기 우리 보게 될 한 그루 나무처럼은 그거예요. 저기 산에 약수터에 찾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유독 못이 박혀 있는 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못을 뽑아줘. 그때부터 이제 그 나무하고 좀 정이 드는 거지.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난다라고 하는데 어조와 문체를 확인할 거예요. 대상 및 경험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주관적,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과 비교해서 비판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은 좀 괜찮은데 이러한 부분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교술갈래의 생산과 수용, 수필은 어떻게 생산, 쓰고 수용, 어떻게 읽힙니까? 글쓴이는 가치 있는 삶의 체험, 소재에 제한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아무거나 막 쓰면은 안 돼. 오늘 똥 넣는데 엄청 완전 뱀 같더라고. 이런 건 안 돼. 이렇게. 너무 억울한 게 뭐냐면 요즘 제가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분명히 내 목구멍으로 넘어간 이 음식의 무게가 1kg가 안 되는데 왜 밥 먹었다고 1kg 쪄 있어?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 억울했어요. 대상에 대한 성찰과 사색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깨달음. 생산해서 수필을 쓰면 읽습니다. 독자는 수용하죠. 감동도 느끼고 자신의 삶을 반성도 해보고.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149쪽 패스. 150쪽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가겠죠. 살펴봅시다. 한 그루 나무처럼은 우연한 계기에 참나무와 인연을 맺은 글쓴이의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이 잘 드러나 있는 글의 종류 수필. 무슨 갈래라고요? 교술갈래다. 교술갈래. 독자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서 직접 한번 글을 써보세요. 경수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경은 가벼울 경자야. 가볍다. 심각한 내용 아니라고요. 그러면 무겁고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은 무거울 중자 써서 그렇지. 중수필.
수필이라고 합니다. 현대수필이고요. 산행하면서 참나무를 본 경험을 소재로 쓴 경수필, 현대수필입니다. 수필은 체험적인 수밖에 없어 성찰하고 고백할 겁니다. 산행을 하면서 참나무를 본 경험, 참나무를 통해 얻은 성찰, 깨달음을 고백적으로 서술합니다. 제재, 대못이 박힌 참나무, 나무에다 누가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 그 옆에 약수터 있는데 바가지 걸어놓으려고 못 박아놓은 거거든. 산행을 하면서 대못이 박힌 참나무를 보고 대못을 빼주면서 참나무와의 인연을 맺고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성찰해 줍니다.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별표.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남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깨달음. 그렇죠. 제가 최근에 본 책이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 끝까지 다 안 읽어서 인상적인 멘트가 있었는데, 화를 낸다라는 건 남의 실수로 인해서 내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나한테 화내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잘못한 건 쟤인데 내가 나의 승질 나쁘게 하면 안 되겠군. 그래서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기로 하는데 그냥 그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웃으면서 욕해주면 되지. 어서 빨리 저 세상 가라. 어서 빨리 너네 할아버지 만나러 가라. 이렇게 속으로 얘기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글쓴이는 겨울이 되고 상처가 아물지 않아도 변함없이 위로가 되어주는 참나무를 통해 어머니가 아프다고 빨리 지금 시골 내려가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날 못 내려갔거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이 나무한테 가가지고 위로를 받아.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대영이 형님 됐고요. 밑에 수필의 특성 몇 군데다가만 체크할게요. 소설에 등장하는 나는 작가가 설정해 놓은 가상의 인물이야. 그런데 수필의 나는 글쓴이가 직접 나로 등장해. 자신의 가치관이나 사상, 감정을 진솔하게 썼습니다. 어떠한 형식으로든 주제를 형상화할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성찰, 사색과 통찰, 감동과 깨달음을 줍니다. 수필을 읽을 때는 그 속에 담긴 글쓴이의 경험과 성찰, 깨달음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자습서 151페이지. 북한산 근처로 이사를 와서 주말마다 산행을 한 지 2년 반쯤 되었다. 누가? 내가. 글쓴이의 근데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죠. 이사 가고 산책하는 게 일상에 대한 관찰. 이렇게. 제가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걷고 있는데 한 8km 정도 걸으면 한 10,000보 걷거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좀 걷고 있는데 사람이 1시간에 4km를 가는 2시간 걸리죠. 1시간 한 20분 30분 조금 이제 빨리 걷지.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욕하면서 막 더럽게 힘드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이거 글의 종류 수필. 동행할 사람을 찾기 힘들어 대개는 혼자 산에 오릅니다. 혼자 산에 오르기 때문에 뭔가 깊이 사색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사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처음엔 적적한 약간 외롭고 심심한 감이 없지 않았으나 그럭저럭 습관이 되고 봤더니 생각할 시간도 많아지고 몸과 마음이 더욱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이제 같이 운동하면은 야 오늘 째고 막걸리나 한잔 할까 이런 얘기 할 텐데 혼자서 또 하니까 그런 생각은 잘 안 들어. 말을 주고받을 상대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변의 시선이 가고 좀 자세히 살펴보겠죠. 사물의 미세한 변화가 눈에 잘 들어옵니다. 물가나 약수터에 앉아서 혼자 보내는 시간, 혼자만의 시간도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충만하게 다가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어? 혼자 산에 오르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가 있어요. 요 정도.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읽어보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얘는 봐야 되겠지. 글의 종류 뭐라고? 수필. 수필의 특성 뭐랍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이야기를 서술해 줍니다. 경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정릉에서 일선사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서의 내는 누구야? 나지. 수필에서의 나는 누구다? 글쓴이다. 일선사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두 개의 약수터가 있어요. 일선사는 옛날에 시인 고은 선생이 잠시 머물렀던 곳으로 경내에 서면 성북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올 봄부터 나는 계속 이쪽 길로 다녔는데 늘 두 번째 약수터에서 잠시 숨을 고른 후 내쳐 쉬지 않고 오르곤 한다. 사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런 느낌이 올 만큼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약수터에 서 있는 참나무 한 그루가 내 눈에 들어왔다. 참나무 한 그루 체크. 의미 있는 대상. 어느 날 내 옆에 서 있는 참그루 한 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우연히. 인연이란 참으로 묘하디 묘한 것이어서 어머 저 참나무와 나의 관계를 인연이라고 생각했대. 하필이면 나무에 박혀있는 녹슨 대못이 먼저 눈에 보였다. 얼마나 아플까. 오래전에 누가 약수터 바가지 걸어놓기 위해 박아놓은 것 같았는데 추측. 손으론 빼갈 재간이 없어서 깊이 박히고 오래 박혀 있었으니까. 그대로 내려왔는데 두고두고 그 대못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가슴에 남았습니다. 신경 쓰이다. 얼마나 아플까. 나무에 대한 연민의 정이 들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말에 나는 배낭에 장도리를 챙겨놓고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장도리로 뭐 하려고? 못 빼주려고? 그렇겠지. 아, 튀어나와서 걸리면 다치는데 하고 때려가지고 더 깊이 박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녹슨 못을 빼내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다. 의미 있는 체험을 하고 참나무에 박힌 대못을 빼어낸 다음 그 사소한 경험에서의 느낀 자신의 느낀 점이 나타나 있다. 그 나무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바야흐로 4월이 되면서 참나무는 연두빛의 아름다운 잎을 가지마다 무성하게 토해내고 있었다. 4월이니까 어떻게? 봄. 연두빛이지. 그렇죠. 새로 나는 이파리니까. 아주 짙 초록색은 아니니까요. 그 후로 나는 그 참나무를 보기 위해서, 아니 보고 싶어서 산에 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 참나무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참나무는. 언제 참나무를 찾습니까? 괜히 마음이 심삼스러울 때, 심란할 때. 남에게 무심코 아픈 말을 내뱉고 후회할 때. 왜 그렇게 못되게 말했을까? 이유 없이 공허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는 그 참나무를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말이 중요해요. 위로받고 싶을 때 참나무를 찾아갑니다.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변함없이 내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며 때로는 미소를 짓거나 뭐라 말을 건네오는 것 같았다. 뭐뭐한 것 같았다. 직유법. 나무가 미소를 짓고 말을 건네온다. 의인법. 의인법을 쓴 이유는 뭐예요? 특별한 애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애정의 대상이기 때문에 의인법 쓰는 거지. 그렇게 갖고 싶던 아이패드 엄마 아빠가 사주시면 이름도 지어주면서 안녕, 나의 네모난 친구야 이러면서 서로 말 걸 거잖아요. 기기에다 대고. 네가 그 못을 빼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옆구리가 계속 아팠을 거야. 큰 따옴표. 네가 그 못을 빼주지 않으면 나는 계속 옆구리가 아팠을 거야. 여기에서의 너는 누구예요? 글쓴이지. 그럼 이 나는 누구야? 그 참나무지. 참나무가
마치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것 같았대. 혹은 내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기도 했었다. 큰 따옴표. 힘들 땐 한결같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봐. 이렇게 나무가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 나무 아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사과나 김밥을 먹기도 했었다. 여름 한철 나는 주말마다 새로 사귄 친구, 정말 사람 취급해주고 있죠? 만나러 가듯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안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참나무를 대하는 나의 마음은 설렘. 갑자기 화제가 확 전환이 돼요. 옛 신화에 보면 우주신화라는 게 있다. 우주나무라는 게 있다. 지상과 천상을 이어주는 나무로 시골에 가면 커다란 느티나무에 천들이 감겨 있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다. 사람들 이제 일 생기면 거기 나무 가서 막 소원 빌고 제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굿도 하고. 우리네 민간 신앙으로 우주나무는 하는 일이 뭐야?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역할은 중요해. 이를테면 나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참나무를 나의 우주나무로 삼았다. 와, 우주나무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막 어마어마하게 크고 적어도 한 500년은 자랐었을 것 같은 나무한테나 그런 우주나무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되게 흔한 참나무한테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다. 참나무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지방에 살고 계신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시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곧장 내려갈 수 없어서 내 마음을 달래러 심란해서 위로받으려고 저녁 무렵 산에 올라갔지. 나무를 올려다보며 어머님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건강을 빌었어. 누구한테? 나무한테. 그 나무한테 내 소원 받아서 하늘로 토스해줘라.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는 말을 이제 나는 믿는다. 그 전에는 믿지 않았어. 내가 지방에 다녀오고 나서 얼마 후 어머님은 가까스로 건강을 되찾았다.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는 말을 이제 나는 믿었는데 어떻게? 나무에게 소원을 빌었더니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경험. 밑으로 내려올게요. 글쓴이는 참나무한테 그냥 일반적이고 사소한 참나무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글쓴이에게는 우주나무였었고요. 우주나무는 뭡니까? 지상과 천상을 이어줍니다. 사람의 염원을 하늘로 전달해 줍니다. 어머니가 제발 건강 되찾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 빌었는데 진짜 이루어졌어. 가운데 부분에 드러난 수필의 특성 빨간색으로 체크하셔야 되겠네요. 마음이 심산스러울 때, 무심코 아픈 말 했을 때, 공허함에 사로잡혔을 때 참나무 찾아갔어요. 참나무는 나에게 위안을 줍니다. 참나무는 나에게 우주나무자.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건강을 빌었는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우와, 진짜 얘 영혼이 있어. 내 이야기를 듣고 전달해 줬나봐.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든다. 수필의 특성, 경험을 통해 그 사물이든 현상이든 인생이든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돼서 끝나갑니다. 153페이지. 지난 주말에도 나는 산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겠네. 아까 썼어야 됐는데. 오케이, 어디에다가 넘어가야 되냐. 여기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 옆에다가 씁시다. 글쓴이의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그 회상 속에서 얻은 깨달음도 전달해주고 있다.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어요. 이 말 하나 더 써놓을게요. 다음 페이지. 지난 주말에도 나는 산에 다녀왔다. 눈이 내린 날이었었다. 어머, 겨울이었지. 불과 일주일 만에 약수터는 제 스스로 모든 잎을 떨군 채 이파리 다 떨어졌어. 찬바람 속에서 무연히 아득하게 너른 상태로 서 있었다. 침묵의 시간으로 돌아간 듯 더 이상 말이 없었다. 평소에 나한테 막 말 걸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나는 내가 못을 빼냈던 자리를 찾아보았는데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태였었다. 나무 입장에서는 어떻게? 맨날 이 상처 이렇게 보면서 볼 때마다 사람들 열받고 그러지 않을까? 나무 입장에서는 그 헐벗은 나무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그동안 나는 사소한 일에도 얼마나 자주 마음이 흔들렸던가 반성. 또 어쩌다 상처를 받게 되면 얼마나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냈었던가 반성. 그리고 나는 길을 찾은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내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성찰. 그렇게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있었던가 성찰. 성찰이나 반성이라 거의 비슷한 뜻으로 쓰이지만 어쨌든 저 나무를 바라보면서 자기 성찰을 했습니다. 자기 성찰을 뭐 했는가 하면서 열거의 방식이 쓰여 있다라는 것도 하나 확인. 이제부터 나는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 빨간색 체크. 나무처럼 사는 거는 어떤 건데요?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가끔은 누군가 찾아와 기대어 쉴 수 있을 만큼 그러려면은 내가 이 내 자리에 그대로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겠지. 이사 가지 말란 얘기는 아닌 거죠? 한결같은 태도로 사람을 대하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아. 겉모습은 어쩔 수 없이 변하더라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뿌리 내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 누구야? 나무. 누군가 찾아와 기대어 쉴 수 있는 건 누구야? 나무.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건 누구야? 나무. 그래서 그러한 나무처럼 살고 싶어요. 글쓴이의 깨달음. 밑으로 내려와서 글쓴이가 주목한 참나무의 모습. 우리한테는 그냥 나무지. 이렇게 캠핑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어우 저거 썰어다가 말리면 장작으로 최고인데 막 이런 생각 하겠지만 글쓴이는 뭐라고? 참나무라는 건 세월에 따른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고 1. 겉모습은 바뀌어도 늘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다. 2. 누군가가 와서 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까지 역시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죠. 끝부분에 나타난 수필의 특성 빨간색. 글쓴이의 성찰, 자신을 반성하고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경험과 성찰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라는 것들. 됐고 옆에 나와 있는 뭐 겨울의 참나무의 모습은 크게 보실 것 없고요. 단답형 문제이기는 하지만 글쓴이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 어떻게 살고 싶어? 저기에 있는 한 그루 나무처럼. 한 그루 나무. 띄어쓰기 2번 들어가서 3어절로 딱 되어 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학습활동 한번 보러 갑시다. 154페이지. 이 수필의 내용을 글쓴이의 경험과 성찰로 구분해서 정리해 봅시다 라고 하는데 경험과 성찰을 구별하지 못할 리는 없을 거라고 요 정도는 믿어봅니다. 밑에 2번 이 수필에서 드러나는 글쓴이의 삶의 태도, 글쓴이는 어떻게 살 거래? 맨 마지막 한 그루 나무처럼 살 거야. 한 그루 나무처럼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용한다. 속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누군가가 와서 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글쓴이는 우주나무라는 말을 썼었어요. 나에게는 이 참나무가 우주나무다. 그런데 원래 우주나무는 뭐예요? 지상과 천상을 이어주는 나무,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우주나무의 가장 오래된 원형은 북유럽 신화에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토르 알아? 토르? 얘네들 사는 동네? 그거 보면은 나무야 나무 3개가 이렇게. 글쓴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평범한 참나무지만 서로 인연을 맺게 되었고
힘들 때마다 나를 위로해주는 저 나무는 의미 있는 존재. 저 참나무만큼은 나에게 있어서 우주나무. 이 수필에서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나무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절 2개 나왔는데 뭐 나와서 썼더라? 봄이랑 겨울이 썼었죠. 뭐 그때의 모습 찾는 건 어렵지 않지. 시험 문제 내기도 어렵다. 하지만 뒤에 3번 수필의 특성을 살펴봅시다 라고 하면 오른쪽 거 먼저 살펴볼게요. 수필은 일단 체크는 해야 합니다. 형식이 자유롭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자기 고백적이다. 개성이 잘 드러난다. 독자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줍니다. 라는 것들. 됐을까요? 그래서 밑에 2번 나와 있는 것도 같이 살펴보면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줍니다. 비교적 형식이 자유롭고요.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고백적 성격이 강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지.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납니다. 다음 페이지 생각 펼치기 156, 157페이지 제가 해드리지는 않지만 뒤에 빈칸은 채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소단어 문제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본문 맨 앞으로 돌아와서 161쪽 넘어서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